네, 안녕하세요.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입니다. 오늘 만날 차는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죠. SM6. 그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인 SM6 인스파이어를 시승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. 파워트레인도 가장 강력한 녀석이 들어가져 있고 뿐만 아니라 차를 꾸미는 각 요소들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다듬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지금 시승을 나서고 있는데 굳이 뭐 바깥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차 안에서 간단히 내외관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SM6 아주 눈에 많이 익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특히 인스파이어만의 몇 가지 특징이 돋보이는데요. 우선은 이 블랙,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다크한 컨셉을 바탕으로 한층 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외관도 역시 블랙으로 꾸며져 있고 뿐만 아니라 차를 꾸미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릴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릴의 형상이 이 세틴 그레이 컬러로 처리가 돼서 한층 더 묵직한 맛을 잘 전달해 줍니다. 그 다음에 휠도 19인치 사이즈가 매칭이 되는데 역시나 조금 더 톤을 어둡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조화가 무척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앞쪽 팬더에 인스파이어 장식을 하나 붙여 넣었고요. 사이드미러도 검게 칠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올블랙 컨셉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꽤나 신선하고 멋있습니다. 약간 도베르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. 그 정도로 굉장한 포스를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외관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. 외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,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. 네, 바로 헤드램프입니다. 그냥 헤드램프 아니고요. 그냥 LED 헤드램프 아닙니다. 매트릭스 LED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. 특히 야간 시야, 국도변을 달리거나 마주오는 차가 있거나 정말 이 운전 상황에 맞춰서 어느 곳은 빛을 더 밝혀주고 또 다른 부분은 빛을 더 줄여주고 해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운전하기 편하게 야간 시야를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거든요. 네, 수입차로 가면 정말 이 플래그십 이상의 그 라인업 형성층에 가야 넣을까 말까 하는 건데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르노코리아 SM6 인스파이어에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 가로등 많긴 해요. 그래서 이 기능 언제 쓸 일이 많겠어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실내를 살펴볼까요? 솔직히 실내 구성도 기존의 SM6와 동일하죠. 네, 하지만 이 소재에서 차별화를 꽤 많이 이뤄냈습니다. 특히 도어 패널이라든지 이 센터 콘솔 그리고 여러가지 시트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 알칸타라를 적극적으로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가지 착좌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역동성을 높이는데 알칸타라 소재는 참 중요하죠. 고급스럽기도 하고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약간 탄소 섬유 느낌의 이런 패널을 살짝 차별화를 했고 이렇게 파란 색깔 스티치도 깔끔하게 새겨 넣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당연히 시트를 꼽고 싶은데 시트 퀄리티 보세요. 장난 아닙니다. 너무 좋아요. 네, 이 파란 색깔 스티치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 특히 이 엉덩이 부분과 등이 닿는 부분에 여러 겹으로 쪼개 놓아서 이 착자감이 끝내줍니다. 몸을 완벽히 지지해 주는 것 같고 시트의 면적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덩치가 있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몸을 잡아준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시트 하나만큼은 엄청 멋있는 이 고급 스포츠카라든지 꽤나 듬직한 초고성능 SUV에 넣어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 이 시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진짜 멋있어. 이 헤드레스트 역시 마찬가지죠. 네, 조금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머리를 지지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훌륭합니다.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요. 이를 제외하면 기존의 SM6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풀 디지털 계기판을 비롯해서 이 세로 형태의 센터 페시아 모니터, 특히 이지 커넥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. 그래서 티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 안에서 인카 페이먼트라고 하죠. 조작을 해서 음료라든지 주문을 받는 이런 기능들도 한층 더 빨라졌고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상당히 매끄러우면서도 연동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내비를 보면서 깔끔하게 찾아서 들어갈 수
있다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드네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편입 품목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.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비롯해서 열선 통풍 기본으로 2단계씩 양쪽 다 열선 핸들도 필수로 제공이 되죠. 여기에 마사지 시트 기능도 있고요,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요. 네,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오토홀드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역시 국산차다워요. 너무 좋은 품목, 그리고 각각의 기능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뒷좌석 사이즈는 무난무난합니다. 국산 중형 세단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 누구도 답답해 라고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상당히 큼직한 공간을 잘 갖추고 있고요.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 시트의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. 네, 앉을 때 딱 이 느낌이 끝내줍니다. 비슷한 라이벌의 뭐 소나타라든지 K5라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 시트 하나만큼은, 특히 인스파이어 트림 진짜 잘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뒷좌석 편입 품목은 딱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. 컵홀더를 비롯해서 열선 시트, 그 다음에 송풍구 등등 딱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죠.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고요. 전체적으로 이 적재 공간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네요. 자, 그렇다면 르노 코리아 자동차 SM6 인스파이어 본격적으로 달려봐야겠죠. 솔직히 이 차 뭐 내외관에 몇 가지 특별한 포인트보다도 핵심은 이 파워트레인 엔진에 있습니다. 정말 좋거든요. 참고로 이 차 일단 보닛 아래에 굉장히 두툼하고 큼직한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1.8L 가솔린 터보입니다. TC300이라는 트림명으로 단일 트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이 엔진이 꽤나 유명한 엔진이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할 뿐만 아니라 르노의 그리고 아주 고성능 브랜드죠. 네, 알핀에도 탑재가 되어져 있는 알핀 A110이라는 스포츠카가 있거든요. 해외에서 정말 극찬하는 녀석인데 그 녀석 역시 지금 이 인스파이어와 동일한 엔진에 튠이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또 기대를 해보는 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솔직히 뭐 엄청 자극적이고 뭔가 강력한 엔진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. 네, 그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고 매끈한 가속감을 보여줍니다. 특히 이 엔진 회전 질감이 너무 뛰어난데요. 네, 어딘가 막 엄청 강하게 자극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뿐더러 반대로 뭐 답답하거나 더딘 건 더더욱 아니죠. 특히 컴포트 모드에서는 아주 매끄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일품이에요. 이를 바탕으로 정말 여유롭고 누구나 쉽게 차를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차를 아주 고속 영역으로 쉽게 올려준다 라는 점도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인지 스로틀을 아주 깊게 열지 않아도, 이 말은 곧 가속 페달을 꾹 밟지 않아도 미묘한 컨트롤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그 일상 영역대의 속도는 전부 다 커버를 한다 라는 뜻입니다. 그만큼 힘이 넘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아보면 후련하게 속도를 꺾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고속 영역에서의 이 펀치력이 상당하거든요. 네, 최고 출력, 최대 토크가 나오는 범위도 생각보다는 고RPM이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중속 이후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 정말 쭉쭉 엄청 경쾌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컴포트이거든요. 한층 더 높여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죠. 무언가 막 소리가 막 강력하게 바뀌거나 RPM이 훅 뛰거나 하지는 않지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네, 반응이 꽤나 깔끔하고 시원하게 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무언가 자극적인 맛보다는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꾸준히 강하게 속도를 올리는 이 느낌이 참 좋네요. 네, 탑승자 모두에게 무언가 엄청 민감하게 반응은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중형 세단의 고성능이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표본을 잘 해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속도 자체도 무지하게 빠르고 엔진 리스폰스 반응이 끝내주네요. 네, 다시 제가속에 들어갔을 때 살짝 속도를 올리는 이런 타이밍에서도 끊김없이 바로바로 동력을 전달해줘요. 2500, 3000rpm 부근에서 자꾸만 놀고 싶어하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, 실제로 3000rpm 부근 영역에 올려놓으면 4000rpm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. 네, 이 중고속 영역에서의 만족감이 정말 뛰어난 게 SM6
TC300 네, 인스파이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7단 DCT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. 일단 울컥거림을 많이 잡았고요. 이런 부분에서 뭐 단수를 오르내리거나 할 때 끊김없이 매끄러운 감각을 전달해 주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살짝 아쉬운 게 박진감은 좀 떨어져요. 네, 이 체결감이라고 할까요? 특히 뭐 유럽차, 독일차 같은 경우 정말 딱딱 맞아 떨어져서 한층 더 임팩트 있는 이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데 적어도 SM6 인스파이어에 들어있는 이 7단 DC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연한 성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호불호는 없을 성격이긴 하겠지만 운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 더 이 타이트한 이 체결감을 보여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글쎄요, 뭐 이 차를 구입하고 운행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는 지금의 이 부드러운 세팅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단점으로 꼽고 싶지는 않네요. 엔진과 합을 맞추는 부분도 꽤나 섬세하게 세팅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 시스템, 지금 몇 번의 차선 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스티어링 휠을 임팩트 있게 꺾어보는데 차는 온전히 받아줍니다. 앞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뒤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따라오는 느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.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깔끔하게 스티어링 휠, 차의 움직임, 회두성을 조절하는 이 느낌이 참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솔직히 뭐 르노 차들 예전부터 이 핸들링 성능은 이 유럽차 특유의 아주 감각적이면서 유연하면서도 직관적인 이 느낌 정말 극찬을 했었는데 SM6 인스파이어에도 여지없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네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 이상의 느낌을 만족스러움을 전해줬던 게 바로 이 서스펜션입니다. 정확히 말씀드리면 댐핑에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보이시죠? 댐핑, 가변, 제어 시스템으로 뭐 컴포트, 레귤러, 스포츠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각각의 간극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무언가 극적인 변화를 느끼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이 노면을 적절히 읽으면서 흡수하는 매력만큼은 끝내줘요. 네, 아주 예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물렁하지도 않게 이 도로의 흐름을 적당히 탄탄하게 읽어내면서 꽤나 좋은 만족을 보여줬습니다. 가변 댐핑 제어 기술 개인적으로 이 차에 아주 잘 맞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르노 코리아 자동차 SM6 인스파이어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 SM6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또 높은 그레이드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3,6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.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야, 이거 가격 좀 높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, 요즘 신차 얼마나 비쌉니까? 말도 안 되게 팍팍 올리잖아요. 네, 그래요. 우리 비교 한번 해보자고. 이 라이벌, 소나타 신형으로 물론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N9이라고 해서 이 정도 뭐 좀 스포티한 이 트림, 거기다가 옵션 몇 개 넣으면 막 3,800, 4,000 그냥 넘어갑니다. 네,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확실히 르노 코리아 자동차는 전 라인업에 걸쳐서 라이벌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부분은 소비자로서는 꽤나 만족스러운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 봐도 손색 없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을 바탕으로 올블랙 컨셉으로 꾸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각 하나 요소마다 너무나 특별하고 조금 더 젊고 약간 이 마초적인 상남자 느낌을 뿜어내기에도 정말 좋습니다.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, 여기에 일단 핵심이 되는 이 검증받은 파워트레인, 확실히 이 고성능 르노 차들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잖아요. F1에서도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, 이런 기술 하나하나가 노하우로 녹여서 이 차의 양산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정도로 파워트레인의 세팅 정말 훌륭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만족스러운 이 편의 및 안전 품목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르노 코리아 자동차 마땅한 신차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라인업을 바탕으로 최대한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소비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요즘 브랜드가 해내고 있는,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SM6 인스파이어 중형 세단, 이 고성능 중형 세단 국산차가 이 정도 만족스러운 퀄리티 그리고 깔끔하고 경쾌한 주행 실력을 갖췄다는 게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. 그 정도로 잘 만든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. 안녕.